독해 7법칙 이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강에서 많은 걸 배운 거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영어 문장은 5가지 형식 중에 하나고 3단위, 4단위의 의미로 잡으셔야 된다. 근데 중간중간에 누가 들어가요? 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가로를 쳐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부사보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많기 때문에 전치사부터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전치사 못 외우셨으면 이 수업 듣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꼭 단어를 외우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품사.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의미 단위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문을 봤던 이 문장의 품사적인 개념으로 볼게요. 그럼 요거는 명사, 전치사, 관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9페이지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성격은 의미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의미 단위로 크게 앞으로는 보셔야 된다는 게 뒤에 나와 있고요. 저와는 품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 관사는 팔품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나의 품사로서 기능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관사는 어랑 on, 더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관사라는 건요. 뒤에 꼭 명사가 나와야 되고 이걸 하나의 명사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은 어는 하나의 명사, 더는 그 명사. 해석이 중요한 거죠. 요거는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사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건 관계대명사 같을 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한번 보자면 a desk, 하나의 책상, an apple, 하나의 사과, the desk, 그 책상이죠. 근데 혹시 모르실까봐 어랑 언의 차이요. 그건 뒤에 나오는 명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어로 쓰는 거고요. 아, 예, 이, 오, 우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 이해하시고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관사가 명사 꾸미면 요거 하나의 명사 된다 그랬죠. 그럼 사실 관사의 품사는 뭘까요? 네, 명사를 꾸며주니까 원래 형용사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간단히 이해하시고요. 이제 팔품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사는 유무형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들의 이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인데 아빠, 엄마, 가족, 자동차, 컴퓨터, 선풍기 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의 이름이죠. 이런 것들을 명사, 뭐 사랑, 우정, 존경심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이름이죠.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대명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죠.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대신 받을 때 대명사를 쓰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연필 얘기하고 있어요. 연필이 어떠어떠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대신 받을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이시고요. 손흥민이 이번 주도 골을 넣었습니다. 그럼 또 손흥민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렇게 대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he죠. 그래서 it, he, I, you, one, them, they 같은 것들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으시죠? 3번의 동사. 동사는 뭐뭐다라고 해석이 돼서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낸다. 말하다, 달리다, 놀다, 공부하다, 이다, 되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4번. 여러분 형용사는 요거 두 개는 써두셔야 되죠. 해석은 니은이나 리을로 하시는 거고요.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로 해석되고 명사를 수식한다. 아름다운 그쵸 이런 것들 니은으로 끝나면서 아름다운 여자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형용사라고 하고요. 왜 영어 문법 체계의 제한적 용법이랑 서술적 용법이라고 분류를 하는지 이것만 간단히 한번 볼게요. 왜 이런 걸 쓰냐면 보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이라고 하면 소년이니까 잘생긴 소년, 못생긴 소년, 뭐 키가 큰 소년, 키 작은 소년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여기 핸섬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요. 그러면 잘생긴 소년만 남고 못생긴 소년, 뭐 키 작고 키 큰 소년들은 해당이 없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 준다 그래서 문법 책에서는 제한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술적 용법은 사실 여기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인데 he is handsome 대충 쓸게요. 그럼 그는 잘생겼다죠. 이때는 이 형용사가 직접 수식하진 않지만
그가 잘생겼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격보어, 목적격보어의 역할을 그냥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강에서 저희가 계속 공부했던 게 바로 이 부사입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요거 기억하실 게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고요. 명사가 아닌 나머지를 꾸미는 게 부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품사를 부사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약간 중요도가 명사, 동사, 형용사보다는 떨어지고 있으면 뜻을 더해주지만 없어도 문장 해석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었죠? 그런 품사가 부사라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프랑스어를 아주 잘 스피크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왜 없다고 해석 안 되나요? 되잖아요. 그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여기 있으면 뜻만 더해주는 거죠. 요런 품사를 부사라고 합니다. 나머지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부사라는 걸 가로쳐야 돼서 중요한데 전치사는 우리말에 에서 같은 거다. 조사 같은 건데 혼자서는 못 쓰이고 우리말의 조사도 앞에 명사 붙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영어의 전치사들은 항상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온다. 그럼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요거를 부사구로 보셔야 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하나의 부사로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치사 꼭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접속사는 뒤에서 따로 할 겁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걸 접속사라고 하고 감탄사는 볼 필요 없어요. Oops, wow 이렇게 감탄하는 것들을 감탄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팔품사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뭐 독해를 위한 사품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독해할 땐 팔품사가 아니냐 사품사냐 간단하게만 볼게요. I love a beautiful girl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명사, 동사, 관사, 형용사, 명사예요. 이게 팔품사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도 해석이 되실 테니까 의미 단위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실 것 같아요? 나 하나, 사랑한다, 아름다운 여자죠, 여러분. 그러면 얘네는 이걸 하나의 명사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름다운이에요? 아니죠, 이 여자잖아요. 아름다운 여자죠? 그럼 얘네랑 얘네는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의 명사로 보셔야지 이걸 관사, 형용사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구도 말씀드렸죠. 방금 여기 같은 것도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데 지금 세 단어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구고 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있으면 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법칙, 2법칙은 1강에서 공부를 했고요. 바로 저는 저번 시간에 내드렸던 숙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우선 얘가 전치사라는 거 아시죠? 그럼 가로 열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 닫을까 했더니 읽어보면 그의 열정까지 같기도 하고요. 여기 또 여러분 전치사 있죠? 전치사가 명사 전치사 묶어요?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 끊어주셔야 돼. 요 전치사는 여기서 끊어주셔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전치사 해석은 항상 명사하고 전치사 하시는 겁니다. 책을 위한 그의 열정에 대한 에피소드. 아, 책을 위한 그의 열정에 대한 에피소드고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한 단어짜리 명사가 나왔다면 앞으로는 요런 덩어리들이 I 대신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수일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수일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is인지 are인지 골라보세요. 뒤에는 뭐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러면 아까 했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근데 이건 여러분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칠 수 있으시면 부사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써있지만 항상 없는 거예요. 성분을 따질 때는. 그러면 얘만 남죠? 그럼 얘가 주어기 때문에 is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제일 많이 틀리시는 거 뭐예요? 오우 책들 여러 개구나 알이구나 이러면 발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쵸? 절대 안 됩니다. 요 부사는 먼저 가로를 치고 그리고 얘가 주어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여기 전치사죠. 아이들의 육체적 발달 말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고 아이들의 육체적 발달에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요건 뒤에서 배우는 이제 동명사라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effective strategy가
명사구고요. for부터 not까지는 하나의 부사구. on data도 부사구 해서 명사구, 부사구, 부사구인 거예요. 요것도 체크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is,are 같은 수일치 문제 나오죠. 주어 자리에 나와서요. 어우, 데이터 한 개네 is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건 부사기 때문에 없고요. 이것도 없죠. 효과적인 전략들이 주어인 겁니다. 전략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정답은 R 이렇게 꼭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일치는 이제 요거 배우시면 여러분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 명사 나오는 구조는요.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은 여러분 오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요거 사실 여기 단위명사 숫자 나오면 요게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수억 명의 사람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전치사 명사입니다. 명사구, 부사구. 글로벌 전 세계에 주변에 있는 수억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 오브 명사 오브 명사 여기 전치사죠? 가로 열고 여기서 닫으셔야 돼. 명사구 부사구고요. 환경에 환경에 대한 관광업의 영향력. 그리고 6번 The powers of imagination. 여기 and 있네요. and는 3법칙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명사 오브 명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뭐의죠. 상상력과 어떤 inner 내적인 시각화의 파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7번 하고 해야겠다. 근데 7번에서 여기 오브 여기 있고요. 오브 여기 있고 요 코 위드는 그냥 하나로 볼게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있었어요. 명사 오브 명사 뒤에 또 오브 명사 올 수 있나요? 네. 4개건 5개건 말이 되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해석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 요걸 뒤에서 배우죠.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에 가장 파워풀한 방법들 중에 하나 해서 여기는 의 여기는 앞에 숫자니까 중에 이렇게 해석하셨어야 되죠. 여기 하나 근데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그럼 is are 나오면 정확하게 누가 주어죠?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렇게 부사예요. 알고 보면 얘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owers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R이 되는 거고요. 7번이요.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 그럼 정확히 누구예요? 엄밀히 말하면 얘네는 부사라고요. 전치사 명사니까요. 없죠. 그럼 원이 주어져. 그러니까 답 누구예요? 이지죠? 요거 수일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부터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8번 여기 오브 여기는 뭐 이렇게 연결된 거겠네요. 명사 오브 명사 오브 명사 요렇게 해석하고 요렇게 해석한다. 둘 다 의로 해석할게요. 미성년 아이들과 다른 성인들의 부모의 뭐 도서관 활동들 앞뒤 내용 없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9번 여기 오브 있고요. 요것도 뒤에서 배웠는데 요거 PP죠. 인용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명사 오브 명사는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되시나요? 그럼 여기 명사구 부사구 이렇게 되어 있고 애완동물을 킵하는 거, 뭐 키우는 건가요?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 해서 요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물어보죠. 요거 부사니까 없어요. 여기도 부사니까 없어. 원이 주어져? 그러니까 한 개가 주어니까 답은 is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거의 안 틀리실 거예요. 10번. 10번은 여기 5월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는 우선 이게 하나로 보는 건 맞는데 여기서 끊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 음식을 저장하는 것 또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묶인 거라고 보여요. 저장하는 것 또는 이주하는 것의 가능성 이건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보고 넘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전치사 요거 자꾸 범위 잡는 거 연습 꼭 해보시고 저랑 이제 오늘은 여기 3법칙부터 할 거예요. 3법칙도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건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여러분 가장 어렵습니다. 병렬 구조요. 왜냐면 읽어서 정확히 범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나열할 때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국에서 뛴 축구 선수, 한국의 축구 선수들 손흥민, 박지성, 뭐 이영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지금 여기 세 사람이 지금 같은 급이죠. 다 영국에서 뛴 한국 선수들이죠. 그럼 이런 거 나열할 때 손흥민, 박지성, 이영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같은 급일 때는 귀찮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손흥민, 박지성, 그리고 이영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개 나열할 때는 A, B, and C. 만약에 5개 나열해 볼게요. A, B, C, D. 근데 and 말고 5월도 있으니까 5월로 해볼까요? 5월, E 요런 식으로 해서 요 마지막 컴마 요거는 생략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앞으로 이걸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 그냥 바로 볼게요. 여기부터도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뒤에서 배울 겁니다. 더해진 pp고 여기 5월 있죠, 여러분. 이거 지금 A, B, 5월 C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The vinegar, 식초, 와인 또는 오일에 더해진 요 end는 얘랑 얘를 묶은 거겠죠? 향신료와 허브들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우선 두 번째는 여기 여러분 오브가 있어요. 그럼 오브는 명사 오브 명사인데 이렇게 구를 하나로 명사예로 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명사 오브 명사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책, 영화, 소프트웨어 그리고 픽처 그림들의 창작자 또는 작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건 읽어보셔서 내용이 비슷비슷하면 되시는데 3번 별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with란 전치사 보이시죠? 이거 어디서 닫을지가 사실 포인트예요. 여기부터 end인데 이거 잠깐 포즈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가로를 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풀겠습니다. 근데 꼭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근데 이거 지금 A, B, and C죠. 그럼 여기서 닫아야 되죠. 그리고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 가진이니까 가죽 시트와 편안한 집과 값비싼 보석을 갖고 있는 매우 비싼 자동차 해서 자연스럽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영어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알았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자동차가 얘네들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죽 시트를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편안한 집을 가진 차가 있어요? 말이 안 돼. 캠핑카 아니에요, 이거는. 값비싼 보석을 가진 차예요. 여러분 차에다가 보석 놓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상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치사는 사실요.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동차랑 집이랑 보석 이렇게 원래 연결된 A, B, and C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엔도가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읽어서 이제는 내용 파악하셔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가죽 시트를 갖고 있는 매우 비싼 차, 그리고 편안한 집, 그리고 값비싼 보석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우, 중요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법칙. 4법칙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영어 첫걸음이라는 수업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영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은 근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성 방식이요. 그래서 그 몇 개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말은 동사가 어디 나오죠? 맨 뒤에 나오는데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항상 영어는 먼저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도 나오는 건데 이건 우리가 처음에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영어는 형용사가 한 단어면 우리말처럼 앞에서 꾸미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형용사가 거의 대부분 두 단어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뒤에서 꾸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름다운 여자. 그럼 이때는 한 단어죠. 그럼 우리도 영작하실 때 beautiful girl 이렇게 하시는 건데 맨날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전에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축구를 하는 소년. 이거 중요하죠.
그럼 이건 정확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소년이라는 명사를 축구를 하는 니은이죠. 축구를 하는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로 봐도 두 단어가 넘어 보이죠. 그럼 영어사 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를 먼저 쓰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도 이게 목적어 동사거든요. 근데 영어는 동사를 먼저 쓰기 때문에 하는 축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 우리말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영어로 쓰게 되면 a boy playing soccer 이런 식으로 돼서 두 단어 이상으로 되는 형용사들은 뒤에서 꾸미는 거거든요. 이건 뒤에 준동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영어 첫걸음 거의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형용사가 어디서 꾸미든 아무튼 명사를 꾸미면 이게 하나의 명사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 소년 하나의 명사로 보죠. 우리도 여기를 하나의 명사구로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한 단어씩으로 꾸미니까 앞에서 꾸미는 거예요. 하나의 생생한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부터 다르잖아요, 여러분. useful이 유용한이거든요. 그럼 유용한 사전이니까 useful 딕셔너리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이게 세 단어로 꾸민다고 봐서 이렇게 뒤에서 꾸미고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유용한 사전. 미국 사람들은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꾸민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이것도 우리말로 한번 볼게요. 영어로 쓰인 책이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단어 이상이니까 책을 먼저 쓰고 쓰여진을 쓰고 영어를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of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람에 잠자는 아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준동사에서 다시 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꾸며주면 요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다. 지금은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법칙. 5법칙은 그리고 원래는 없던 건데 이 책이 개정되면서 생겼나 봐요, 여러분. 준동사는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해석하란데 요것도 챕터 5 준동사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투부정사 혹시 배우신 분들은 절대 투부정사는 요까지가 아니에요. 뒤에 블라블라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잡는 법을 제가 따로 이제 알려드릴 텐데 1번만 해도요. to run이 아니라고요. 여기까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도 동명사 지금 staying 보이시죠? 여기까지 아닙니다. 이거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범위 잡는 건 챕터 5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여러분들 여기 3법칙, 4법칙 지금 빨리 하시고요. 요거까지는 저랑 풀고 오늘 숙제는 뒤에 심화 문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멈춤 버튼 하면서 풀어보시고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11번에서 이 like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좋아하다인가요? like는 중학교 때까지나 거의 좋아하다 동사로 쓰이지 이제부터는 뭐뭐와 같은 such as처럼요. 그쵸? 전치사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가로를 치셔야 되고 제가 왜 여기까지 쳤냐면 여기 and 보이시죠? A, B, C and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엔 이렇게 물어볼게. has인지 have인지 골라라. 또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가 한 명이나 한 개일 때 s 붙이고요. 여러 개는 원형으로 쓰시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 부사라고요. emotions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죠. 그럼 정답은 have 이렇게 수일치 맞춰주셔야 돼요. 해석 슬픔, guilt는 유죄이죠. 유죄, 분노, 화 이런 것과 같은 감정들 이렇게 해석하고요. search as 나왔죠. 그 search as는 특히나 뒤에 이렇게 A, B, and C 여러 개 나열하는 구조가 참 많이 나오는 거 꼭 적어두십시오. lightness, portability, 그리고 adaptability와 같은 qualities, 뭐 품질 아닐까요? lightness는 여기서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움, 휴대성, 그리고 뭐 적응성 그런 것과 같은 그 제품의 뭐 품질,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13번도 이런 between은 사이에죠. 사이라는 건 항상 두 개 사이잖아요. 그래서 between 뒤에도 A and B 구조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치셔야 되는 겁니다. 역시나 여기 between 있으니까 여기 and 보이시죠?
요렇게 쳐주셔야 돼요. 병렬 구조에 참 많이 나옵니다. 버짓은 예산이라는 명사고요. 뭐 스펜딩 소비 아닐까요? 할당되어지는 버짓 예산과 실제로 소비하는 것 사이에 컴패리전 비교요. 14번.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건 서치 에즈가 아니고 그러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서치죠, 서치. 그냥 서치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 as는 나중에 따로 배울게요. 얘가 전치사로는 뭐뭐로서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재능, 친절, 정직, 지능으로서 지능과 같은 지능으로서의 그러한 호의적인 특성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15번. 여러분 15번 사실 안 배웠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니은, 리을로 우선 써놓으시고요. 이거 안 배운 건데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굿주. 여러분 단어 공부 하나 할까요? 굿은 원래 좋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s가 붙게 되면 이게 뜬금없이 제품이라는 프로덕트의 뜻입니다. 그래서 굿주라는 거는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사람, 그리고 정보를 안전하고 reliably 신뢰할 수 있게 이동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운반하는 거겠죠? 운반하는 능력. 무슨 물류에 대한 지문 같습니다. 사법칙.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선 가로 치시고요. 여기 오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큰 분홍색 아이싱 장미. 케이크 중간에 그 커다란 핑크 아이싱 장미. 우리 케이크 먹을 때 여기 안에 그 초콜릿 같은 이게 장식품 있는 거 있죠?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17번은 요거 PP네요. 알려진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이건 지금 할 게 아닌데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윈드 쉐어로서 알려진 그 위험한 다운월드의 바람의 뭐 폭방, 갑자기 바뀌는 돌풍 뭐 이런 뜻이래요. 18번 요거도 준동사가 여기서 할 게 아닌데 가장 어려운 직업들의 몇몇을 통해 얻는 파워. 뭐 해석도 안 돼. 게스트로 생략된 건가요? 이거 앞뒤 내용이 없어서 저는 잘 우선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19번 피어니어라면은 이건 개척하다, 선구적인 이런 뜻이죠. 여기가 또 PP예요. right가 여러분 오른쪽이 아니고요. 명사로는 권리란 뜻이 있죠. 여성의 권리에 집중되어진 몇몇 선구적인 시와 에세이들 이런 내용이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이 형용사들이 얘네를 꾸며주면 이것도 하나의 명사입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I love you 주어 자리에 I가 나왔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주어 자리에 오는 거라고요. 그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is 한번 수일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네는 여기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라 그랬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명사인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시와 에세이들이죠. 1 더하기 요거 여러 개니까 여긴 여러 개죠. 정답은 R 이런 식으로 또 요것도 수일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일치부터 우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장 구조 완벽하면 수일치는 어렵지 않거든요. 우선 5법칙은 저랑 오히려 준동사 공부하고 나중에 할 거고요. 여기 심화 구문 보이시죠? 여기 전치사 나와 있는 부분이나 우리 and or 정도는 다 한번 풀어 보시고요. 준동사 부분은 모르시는 거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1번만 저랑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1번에 오브란 전치사 보이고요. search as란 전치사 보이죠? 이렇게 가로를 치고 명사 오브 명사 아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어는 그리고 모른다고 칠게요 여러분. 단어는 상관없어. 예를 들어 그레이드는 여기서 성적 아닐까요? 성적과 같은 이 단어 모르시면 이렇게 가시라고. 익스트링직한 모티베이터들의 부정적인 효과들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성적과 같은 외적 동기부여 요인들의 부정적인 영향 원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수일치 다시 한번 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이거 없어요.
그럼 누가 주어예요? effects가 주어로 쓰인 거죠? 여러 개니까 are. 이 정도로 많이 했으면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전치사 아시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점검해 보시고 심화구문 26, 27, 28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